1편에서 8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반응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기업 팔 비튼 거 아니냐? 정부가 강요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냐는 의문들이었죠. 오늘 이 편에서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파헤칩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 정치 압박인가? 아니면 기업의 자발적 결단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 압박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6월 19일에 만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25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29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구미시장은 산업 용지를 3.3제곱미터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고 내놓을 만큼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두 번 직접 총수를 불러 면담하고 열흘 안에 그 수백조 투자 결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삼성과 SK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투자에는 분명한 경제적 실리가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삼성은 평택, 화성, 기흥, SK는 이천, 청주. 더 이상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수도권에는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둘째,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대만 컴퓨텍스에서 반도체 웨이퍼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직접 전망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생산기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경영 판단의 기본입니다. 셋째, 전남의 에너지 환경이 실제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발전 포럼에서 정부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남에는 한비천전과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R200, 즉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조건을 한국에서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곳이 전남이라는 겁니다. 넷째, 정부의 세제 지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비수도권 투자에 파격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뭘까요? 네, 정치 압박과 기업의 실리,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기업의 실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기업은 움직입니다. 순수하게 강요만 당해서 수백조를 투자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 없이 기업이 알아서 수도권을 벗어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정부는 팹사기 구축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전력, 용수, 인허가, 부지, 건축까지 정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프라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의지와 발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전력은, 물은, 사람은 어디서 구할까요? 이 부분이 3편 주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도체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실제로 호남이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공장 가동까지는 10년에서 20년의 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는 지금 당장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호남에 거주하거나 고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프로젝트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어딘지가 중요해집니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발표가 앞으로 10년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순서대로 파헤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짜 핵심 질문을 다룹니다. 이게 기업의 자발적 결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이 기업을 압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답이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 끝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보다 이 주제를 훨씬 깊이 알게 됩니다.